네, 제가 오늘 이번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 이제 스파크 커넥트로 어디서든 쉽게 원격으로 파이스파크 사용하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거고요. 글자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되게 핫한 주제이고 스파크 커뮤니티들하고 이제 뭐 개발자 세계 여러 이제 개발자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스파크 커넥트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거는 조금 이제 데이터브릭스에 관한 얘기보다는 이제 아파치 오픈소스, 아파치 스파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이 자리에서 이제 뭐 스파크 커넥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권혁진이고, 이제 그 파이스파크 테크리드를 맡고 있고, 데이터브릭스에서 스태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치 스파크에서 이제 넘버원 컨트리뷰터로 제일 많은 커밋 수 기여를 했고, 아파치 스파크 PMC 멤버하고 PM 커미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사실 파이스파크뿐 아니라 그 파이스파크나 스파크 R 아니면 뭐 스파크 SQL 아니면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 다 대체로 되게 관심이 있어서 액티브하게 되게 코드 기여도 하고 있고 코드 리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가 이게 공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 깃허브에서 제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봐주세요. 네, 그래서 스파크 커넥트가 뭔가 오버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게 그 저희 그 아파치 스파크 프로젝트에 보면은 SPIP라고 그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스파크 프로젝트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설스라고 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스파크에 되게 큰 임프루브먼트를 하고 싶을 때 이제 그 개발자 메일링 리스트에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야 이거 어때? 하고 이제 프로포설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컨센서스를 얻게 되면은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요. 1년 전쯤에 이제 스파크를 어떻게 개선할까의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 이제 뭐 스파크는 지금 뭐 거의 다 있죠. 뭐 SQL도 있고 ML도 있고 뭐 스트리밍도 있고 뭐 다 있고 이제 어디를 더 해야 되지? 하고 이제 디스커션을 하던 도중에 이제 이런 프로포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논의를 거치고 컨센서스를 확보 후에 이게 이제 스파크 3.4에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그 스파크 커넥트에서 다루는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살짝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스파크를 쓰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스파크 클러스터에 드라이버가 같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 스파크 클러스터에 있고 이제 드라이버 같이 띄워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같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가고 이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되게 클러스터하고 되게 커플링이 되어 있고 이게 왜 문제가 되면은 이제 스파크 드라이버 이게 클라이언트 모습이에요. 스파크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스파크 드라이버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클라이언트인데 되게 하고 있는 일이 많아요. 희한하게 하고 있는 일이 많아요. 일단 뭐 애플리케이션 로직은 다 있죠. 뭐 우리들이 다 스파크 쓸 때 뭐 우리 애플리케이션 로직들 쓰니까. 근데 이제 스파크 드라이버가 이제 아날라이저하고 옵티마이저 이게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스파크에서 돌리는 데이터 프레임 API나 이제 스파크 SQL을 돌릴 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스케줄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워커 노드에다가 이제 태스크들을 할당을 하고 이제 뭐 셔플 같은 것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뭐 디스트리뷰티드 익스큐션 관련된 엔진에 대한 뭐 코드도 있어요. 코드 젠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이 드라이버가 되게 커요. 무거워요. 되게 헤비해요. 저게 모놀리스라고 하는데 어려운 단어를 써봤어요. 이게 하나로 이렇게 되게 커플링 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왜 더 큰 문제냐면은 요새 스파크 유즈 케이스들이나 요새 좀 더 그 요즘 응용 프로그램에 케이스가 좀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인터랙티브 쉘 같은 거 요즘 되게 많이 하죠. 요즘 뭐 VS 코드나 뭐 주피터 같은 거 켜가지고 이제 뭐 개발할 때 뭐 한 줄 한 줄 실행시켜보고 아니면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 디버그 한 줄씩 걸어서 이제 여기 변수에 뭐가 있지 이런 거 보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랑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드라이버가 클라이언트가 그 서버 단에서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디버깅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애플리케이션 로직들 이제 개발되어 있는 거 보면은
스파크에서는 이제 파이썬하고 자바, R,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노드.js나 뭐 고랭 아니면 뭐 C++ 이런 다른 언어들을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스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언어를 다른 걸 또 써야 된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모던 케이스, 유즈 케이스랑 맞지 않고 뭐 요새 뭐 엣지 디바이스도 많이 있잖아요. 뭐 라즈베리 파이에서 뭐 스파크를 돌리고 싶다던가 아니면 좀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것들, 뭐 아이패드에서 돌리고 싶다던가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 드라이버가 하는 일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런 뭐 예를 들어 라즈베리 뭐 도커 컨테이너 라즈베리 파이 이런 데서 돌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좀 헤비한 거죠. 네, 그래서 그 현재는 이 유즈 케이스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냐 하면은 지금 이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들은 이제 현재 SQL로만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QL 스트링을 보내서 지금 아파치 스파크에는 드리프트 서버가 있는데 이제 뭐 SQL 스트링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SQL을 통해서 결과값을 주고받아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ID나 뭐 주피터 같은 거 쓸 때는 이게 지금 드라이버 자체가 되게 인터랙티브 쉘에 친숙하지 않으니까 뭐 많은 솔루션이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아파치 리비가 하나 있는데 아파치 리비 같은 경우는 그냥 코드를 스트링으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결과값을 받아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ID 딱 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거 한 줄 한씩 실행시키면서 이거 뭐 있나 좀 디버깅 해보고 싶은데 코드를 스트링으로 던지니까 이제 뭐 중간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놓고 뭐 디버깅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리플리라고 하죠. 여기에 되게 잘 특화되어 있지가 않고 그리고 다른 언어도 서포트들도 뭐 있습니다. 그 뭐 고 서포트들도 뭐 지금 있고 제가 알기로는 C++ 서포트들도 있긴 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다 JVM 스파크가 JVM에서 돌아가잖아요. 이 JVM에 대한 액세스 스탠다드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이제 프로토콜 만들어 놔가지고 JVM 막 이렇게 액세스하면서 그런 좀 스탠다드가 없는 서포트들이 몇 개가 지원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뭐 노드.js 이런 데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뭐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난다던가 뭐 드라이버에서 아웃 오브 메모리 빵 나버리면 그냥 그거 거기 다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던가 아니면 뭐 디펜던시 컨플릭트 이거 프로덕션에서 스팍 많이 쓰시는 분들 많이 경험해 봤을 텐데 뭐 구아바가 제일 저거 하죠. 구아바 이슈 이제 하도 버전 달라가지고 막 메소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업그레이드 할 때도 그 스파크 버전을 보통은 스파크 버전을 쓰려면 이제 스파크 버전 여기 서버 업그레이드 하면 클라이언트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조직에서 뭐 여러 개에서 스파크 쓰고 있는데 자 업그레이드 하자 다 같이 시작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알잖아요. 그게 업그레이드도 되게 힘들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브레이킹 포인트 걸어놓고 디버그빌리티도 힘들 뿐더러 이제 뭐 각 변수에 뭐가 있나 이렇게 막 확인하면서 개발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자, 이런 문제들을 스파크 커넥트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고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스파크 커넥트의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심플해요. 그냥 이제 드라이버 요거 되게 복잡하게 생긴 헤비한 드라이버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냅두고 그 리모트 API 레이어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API 레이어는 되게 굉장히 가볍고 디펜던시 없고 얇고 그런 형식으로 이제 분리를 하는 거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은 저 API 자체는 되게 얇기 때문에 이제 IDE나 노트북 이런 데서도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컵세트 자체는 그 ODBC나 JDBC 드라이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단순히 이제 SQL뿐만 아니라 이제 스팍의 거의 모든 기능, 뭐 데이터 프레임 API, 뭐 모든 API를 정의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너무 개발자한 얘기인데 조금만 이제 디테일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데이터 프레임 API 스파크에서는 뭐 데이터 프레임 API를 쓰고 스팍 R도 그렇고 파이스팍도 그렇고 뭐 스팍 SQL을 쓸 때도 이게 내부적으로는 스팍의 SQL API를 다 같이 공유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로지컬 플랜을 만들고 두 번째 보면은 로지컬 플랜 있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순서로 이 오퍼레이션이 실행돼야 되는지를 로지컬 플랜으로 작성을 하고 이제 그 각 로지컬 플랜을 실행시키는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이 스팍 커넥트에서는 이 로지컬 플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unresolved logical plan인데 그냥 logical plan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logical plan을 작성해가지고 스파크 커넥트 서버로 보내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실제 익스큐션은 다 서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하는 거는 그냥 저 로지컬 플랜, 저 메시지를 작성을 해서 서버 단으로 보내는 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결과값이 필요할 때는 클라이언트 단으로 다시 가져오는데 에로우라고 이제 그 굉장히 효율적인 데이터 포맷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로우의 데이터 포맷 형태로 결과값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워크로드가 이제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모든 컴퓨테이션은 서버나 클러스터 단에서 일어나고 API는 이제 순전히 이제 그 API 호출 프로토버프 메시지를 만들어서 호출하는 일만 하고 있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스파크 커넥트의 리모트 API 단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파크 이런 리모트 API가 있으면은 스파크를 되게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언어임에도 이제 상관없이 프로토콜만 맞춰가지고 프로토버프 데피니션만 스탠다드 프로토콜만 맞춰주면은 어떤 언어에서도 이 메시지 형태만 이렇게 갖춰가지고 서버 단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큰 디펜던시가 막 필요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디바이스나 이런 데서도 여기서 필요한 거는 메시지를 작성해서 서버로 보내는 일만 하기 때문에 되게 헤비하지가 않고 많은 디펜던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다른 언어 서포트 경우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모두 스칼라 쓰지 않잖아요. 다른 뭐 언어 많이 쓰는 다른 회사마다 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다른 언어에서도 그냥 이 스탠다드 프로토콜에 맞춰서 메시지 정의만 해주면은 어떤 언어에서도 쉽게 스파크로 이제 잡을 던져가지고 분산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 언어에 뭐 굳이 막 스칼라를 쓰거나 굳이 파이썬을 쓰지 않더라도 이제 좋은 성능을 갖고 바로 사용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엣지 디바이스 뭐 라즈베리 파이 이런 데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클라이언트는 되게 얇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는 메시지를 빌드하고 서버로 잡을 전송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조금 여기 5개 포인트로 아웃 오브 메모리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도 클라이언트 단에서만 나지 서버는 그냥 그대로 돌아가요. 뭐 서버 이거 이렇게 죽어버리지 않아요. 클라이언트 단에서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하면은 그건 그냥 클라이언트 단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내가 그리고 이제 뭐 디펜던시 컨플릭트도 그 서버에는 그냥 서버 자체적으로 들어가고 요 클라이언트 단과 서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정의된 메시지 프로토콜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뭐 다른 디펜던시를 갖고 있다거나 뭐 클래스 패스가 다르다거나 한다고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파크 업그레이드의 경우에서도 이게 메시지 프로토콜로 백워드 컴패터빌리티가 다 보장이 되다 보니까 서버만 그냥 업그레이드 해놓고 클라이언트는 그냥 낮은 버전 그대로 써도 이제 서버에서 퍼포먼스 퍼포먼스 개선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리모트 단에서는 이제 뭐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놓고 뭐 디버깅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변수 안에 뭐가 들어있나, 뭐 컬렉터 안에 뭐가 들어오지 이런 것들도 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스파크 커넥트에 대한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스파크 커넥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스파크 3.4가 나왔어요. 저번 주인가 이제 그 RC 릴리즈 캔디데이트 통과해서 나왔고 3.4에는 파이썬에 초점을 좀 맞췄어요. 그래서 스파크 커넥트는 파이썬 API는 이제 뭐 거의 다 만들어져 있고 이게 파이썬이 지금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파이썬 되게 확장하기가 쉽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뭐 덕 타이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확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브릭스 고객들의 경우에도 파이썬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우리에게는 딱 좋은 시작점이었죠. 그래서 이게 파이스팍의 예제인데요. 이제 그냥 파이썬 세션을 실행시키는 예제인데 똑같이 마스터 대신에 그냥 리모트라는 거를 설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리모트 세션이 생성이 될 거고 예를 들어 막 스리프트 서버 같은 거는 따로 엔드포인트 막 지정해주고 막 이것저것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 스파크 커넥트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요 리모트만 바꿔주면은
기존 코드를 그대로 동작시킬 수 있고 리모트로. 그리고 이 스파크 커넥트 서버가 HTTP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연동하거나 이제 뭐 프록시를 넣거나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네, 그래서 이걸 실행하는 예제인데 스파크 커넥트 서버를 여기 맨 위에처럼 실행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처럼 뭐 앱에서 스파크 세션의 리모트를 설정하지 않고 뭐 마스터 대신에 리모트를 이렇게 스파크 쉘 실행할 때 설정해서 넘겨줄 수도 있고요. 스파크 서버 실행 없이 로컬에서 테스팅만 하고 싶으면은 이제 맨 마지막처럼 리모트 로컬이라고 저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그 로컬에서 돌아가는 서버를 자동으로 실행을 시켜서 이제 내 로컬에서 손쉽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스파크 커넥트 클라이언트 API에서 이제 3.4, 스파크 3.4에서 제공이 되는 것은 파이썬 SQL 쪽 API는 전부 다 지원이 되고요. UDF 다 포함하는 거고요. 스칼라는 이제 막 팔로우업하고 있어서 스칼라는 아직 뭐 완전히 다 서포트하진 않는데 이제 뭐 데이터셋 이 정도 데이터 프레임 API 정도만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스터 브랜치에서는 뭐 거의 다 팔로우업이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이제 마스터 브랜치, 그러니까 이제 스파크 3.5죠. 스파크 3.5에서는 이제 판다스 API1 스파크 같은 게 이제 지금 한 7, 80% 구현이 되었고, 스트리밍하고 ML도 마스터에서 지금 이제 거의 다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스칼라도 이제 거의 다 팔로우업하고 있어요. 거의 다 지원이. 파이썬보다는 조금 늦지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 포커스를 파이썬으로 잡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아마 다음 스파크 릴리즈부터는 거의 다 지원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UDF도 포함하고 있고요. 데이터셋 API나 이제 맵 파티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지금 이제 RDD API가 구현이 되어 있지 않고 구현 계획도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스파크 컨텍스트도 API가 구현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파크 컨텍스트 뭐 텍스트 파일 아니면 뭐 패러라이즈 같은 거 쓰면은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 스파크에는 이제 3개의 API가 있어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RDD API, 데이터셋 API, 데이터 프레임 API 3가지가 있는데 이 RDD는 뭐라 그럴까요? 로우 레벨이에요.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이거를 되게 옵티마이제이션 하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데이터셋과 데이터 프레임은 그 SQL 모듈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 SQL 할 때 그 뭐 옵티마이저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뭐 프리디케이트 푸시다운이나 뭐 컬럼 프루닝 같은 거 하면 여러 가지 테크닉을 적용하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스키마나 뭐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셋하고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선언적으로 정의하면서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요 2개의 API 셋이 RDD 케이스를 이제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좀 더 옵티마이제이션하고 좀 더 모던한 테크닉을 적용하려면은 데이터 셋이나 데이터 프레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RDD는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그 뭐 레거시 모드 같은 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스파크 커넥트를 사용하지 않고 뭐 RDD를 지원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지원할 거예요. RDD가 없어지진 않을 거고 데프리케이션 되거나 뭐 사용을 이제 좀 지양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파크 커넥트는 스파크 컨텍스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스파크 컨텍스트는 사실은 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고 어떤 드라이버를 의미하며 이거는 서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클러스터에서 동작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 스파크 컨텍스트에서 사실 몇 개의 API가 말이 되는 게 있어요. 뭐 add py 파일, 아니면 add jar 이런 거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은 아마 스파크 세션의 API로 노출돼서 공개가 될 거고 스파크 컨텍스트 자체는 공개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클라이언트에서 JVM 액세스를 막을 거예요. 이게 기존의 파이스파크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API 그 뭐 언더바 뭐 JSC 이런 거 해가지고 JVM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를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안에 문제가 있어요. 프라이빗으로 설정해 놓은 JVM의 뭐 인스턴스들도 뭐 다 그냥 파이썬에서 다 막 열어보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 커스터머한테 그냥 이렇게 오픈하기에는 보안에 문제가 있던 거죠. 그래서 요 JVM 액세스는 다 막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몇 개 API만 우리가 프로토콜 메시지를 정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RDD를 사용하는 API들은 데이터셋하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노트가 있고요.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주피터 노트북하고 데블루프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로컬에서 테스팅하고 로컬에서 테스팅 잘 되고 있으면 이제 프로덕션으로 돌려봐서 잘 되나 해보고, 뭐 커밋도 해보고, 이제 커밋해서 CI 잘 돌아가나 뭐 이런 거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로컬에 데이터, 내 노트북에 데이터 올려놓고 돌렸다가 저기 AWS S3 붙어서 하는데 안 돌아가요. 이렇게 되게 불편한, 인컨시스턴시 때문에 되게 불편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스파크 커넥트를 사용하면은 이게 뭐 되게 굉장히 심플한 예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보여주기 위한 예제인데, 이렇게 트랜스폼으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은 이제 아래 어떤 뭐 인자가 주어지든지 같은 코드를 내 리모트로 테스트할 수도 있고, 뭐 마스터를 설정해서 테스트할 수도 있고, 쉽게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IDE에서 이제 브레이크포인트 걸어놓고 디버깅할 수가 있고요. 이건 또 다른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마나 쉽게 스파크 커넥트를 제가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제를 보여주는 거고, 제 그 주피터를 제 로컬에서 그냥 띄운 거예요. 띄워서 이제 그냥 pip 인스톨 한 다음에 그냥 뭐 스파이스바 깔아가지고 이제 바로 돌린 거예요. 그럼 이제 뭐 BI 툴, 멋진 BI 툴 이런 것들, 대시보드 같은 걸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어떻게 빠르게 지금 이게 앱이 쉽게 고생 없이 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피터 엔터프라이즈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 다 세팅 없이 그냥 pip 인스톨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리비에서랑도 다르게 그냥 인터랙티브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예제인데, 이제 뭐 디버깅하는 예제예요. IDE. 제가 파이참 많이 쓰거든요. 파이참에서 켜가지고 지금 스파크 커넥트 쓰고 있는 건데, 자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이렇게 스파크 커넥트 돌리면은 이제 바로 여기 내 변수에 뭐가 있지 하고 클릭해보고, 안에 프로퍼티는 컬럼이 뭐가 있구나, 스키마는 뭐가 있네 알아보고, 여기 변수 이거 맞나 해서 카운트나 스키마 같은 거 잡 날려봐서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브라우징 해볼 수도 있어요. 카운트도 날려보고, 나와라 다음 기회에 네. 네.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마지막 건데, 마지막 예제인데, 이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인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뭐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파이썬 같은 거 코드 이렇게 짜놓거나 해놓으면은 이제 아무 부담 없이 뭐 예를 들어 지금 라즈베리 파이 같은 데서 이렇게 돌리면은 바로 이쁘게 이제 플로팅 같은 거 보여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노드.js에서 이게 파이썬 불러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파이썬 불러서 써도 되고, 아니면 노드.js에서 바로 뭐 스파크 커넥트를 뭐 부를 수 있는 프로토버프 메시지 같은 거 보내서 스파크로 보내면은 바로 이렇게 잡을 돌려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잉? 엥?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제였고, 여기 뒤에는 이제 그 스파크의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RDD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스파크 초기 때부터 개발을 했어 그런지 RDD에 좀 애착이 있는데, RDD에서도 조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RDD는 되게 오랫동안 쓰였고요. 지워질 수는 없어요. 데프리케이션 된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확장성과 RDD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스파크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는 세 개? 장점 중에 3개 정도는 확장성하고 호환성하고 안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요. 내가 스파크에, 아니면은 뭐 꼭 스파크가 아니더라도 내 애플리케이션 로직에 어떤 다른 API를 스파크 커넥트로 지원하고 싶다 하면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스파크 커넥트에 대한 어떤 다이어그램 같은 건데, 여기 데이터 프레임 API를 보면은 이제 여기 스파크 서버하고 있으면 여기 API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스파크 커넥트도 아니고, 거기서 여기 스파크 커넥트 클라이언트 데이터 프레임 API로 이제 통신을 하면서 이제 그 스파크 커넥트 API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른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래서 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파크 커넥트는 그 내부적으로 이제 프로토버프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3개의 컨셉트가 있는데, 릴레이션, 커맨드, 익스프레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은
RDD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적으로 RDD를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냥 테이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커맨드는 이제 뭐 create 테이블이나 뭐 이런 것들 커맨드 이걸리하게 execution 해야 되는 그런 커맨드들 얘기하는 거고 expression은 이제 보통 스케일러 expression에서 뭐 개념상은 뭐 밸류 하나를 다른 값 하나로 바꾸는 그런 expression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제가 간단한 예제를 하나 여기 아래에 적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 제가 프로토버프 메시지를 정의하고 지금 프로토버프 메시지 정의한 거를 오른쪽 서버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뭘 실행해야 되는지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 프로토버프 메시지를 여기 서버 단에 읽어가지고 뭐 언팩한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레이저가 안 나오는데 여기 엘리아스 어쩌고저쩌고 익스프레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이 프로토버프 메시지는 이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실행해라 하고 적용을 해서 플러그인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만약에 새 라이브러리를 익스텐션에 넣고 싶다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그 스팍 그 저기 프로토버프 데피니션 아까 본 거 있죠? 그거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스팍 플러그인이라는 API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팍 플러그인 API를 이용해서 내 그 회사에서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거기다가 이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네 번째는 그 클라이언트 단에서 내가 정의한 프로토버프 메시지를 호출할 수 있는 래퍼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그 가장 좋은 예제 중에 하나가 이제 델타 레이크 이제 저희 데이터브릭스에 있는 프로덕션 중에 하나인데 프로덕션으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클러스터에 그 델타 커넥트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쭉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 래핑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프로토버프 메시지를 만들고 스팍 커넥트에 호출을 해서 이제 델타에 관한 API들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만약에 내가 RDD API를 실행하고 싶다 그럼 RDD API를 정의해가지고 이렇게 호출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델타 레이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예제인데 이제 래퍼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뭐 그냥 스팍 커넥트를 쓰든 안 쓰든 똑같은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코드를 그냥 리모트 레이어에서 컴퓨테이션은 다 클러스터 단으로 미룬 다음에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구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깊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따가 뭐 데이터브릭스 부스에 오시거나 하면은 뭐 코드에 관심이 있거나 하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한 발표이고요. 오늘 고맙습니다.